다이너스티 프리뷰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착석하세요. 예, 월요일 IB 스포츠 오전 9시에 하니까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데스매치 없어. 모든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AW 다이너스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WE 얘기 그만. 네. AW 다이너스티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심판진의 사진하고 로스터를 무조건 띄워놓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심판이 오판을 벌였거나 아니면 공격받았을 때 심판이 넘어졌어요 라고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 심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걸 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판의 이름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 이름을 더럽게 못 외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해요. 네. 그래서 심판 로스터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모습이고요. 챔피언 로스터도 이렇게 띄워놔야지 이 선수가 어떤 챔피언인지 챔피언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챔피언 이름보다는 벨트 이름이 헷갈려요. 벨트 이름이 막 인터내셔널, 내셔널, 컨티넨탈 이러니까 인터내셔널, 내셔널 이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저는 이 챔피언 리스트도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해요. 네, 이렇게 좀 항상 띄워놓고 합니다. 네. 이 제로 아워라고 하면은 방송이 안 되는 오프닝 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보시다가 바로 이제 또 TV를 켜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렉스 윈저 그리고 마리나 샤피르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나 샤피르는 데스라이더스의 홍일점 여성이 되겠고요. 알렉스 윈저는 이번 5월인가 6월에 위로스프레이랑 결혼을 하게 될 새 신부예요. 새 신부 예비 신부예요. 예비 신부. 그래서 이제 데스라이더스하고 유나이티드 엠파이어가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도 붙었듯이 이 위로스프레이하고 목슬리의 대립이 지금 굉장히 심화 버전이잖아. 심화 버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초전으로 여성들끼리 한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윈저와 마리나 샤피르 AW의 무관끼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그팀 챔피언십이에요. 태그팀 챔피언십은 FTR이 태그팀 챔피언으로 버티고 있고요. 코프하고 케이지가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 FTR은 이미 141일째 챔피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 레볼루션의 중심 화두가 뭐였냐면은 FTR하고 영벅스 지들 멋대로 정한 게 뭐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그팀은 세 팀이 있다. 영벅스, FTR, 브리스코스 이렇게 세 팀이 있는데 브리스코는 이제 제이 브리스코가 하늘로 떠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코즈는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그팀은 FTR하고 영벅스 두 팀밖에 없다는 거야. 전 세계 태그팀 중에. 그래서 우리 레볼루션에서 제일 위대한 태그팀을 가리자 해서 경기를 했는데 FTR이 타이틀을 방어를 하면서 사실상 FTR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태그팀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가 생각했어. 근데 FTR이 승리하자마자 코프하고 케이지가 복귀를 한 거야. 그래서 너희 나 빼고 가장 위대한 태그팀을 논할 수 있겠어? 라고 갈등을 맺게 됐는데 실제로 에지하고 크리스찬 하면은 진짜 세계에서 손꼽히는 태그팀 아니야. 그래서 그 심지어 25년도 올아웃에서는 이 코프하고 케이지가 FTR을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이다. 그래서 FTR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태그팀으로 남으려면은 이 코프하고 케이지를 이겨야 된다. 코프하고 케이지는 WWE에서 7번의 태그팀 챔피언을 차지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잠정적으로 WWE를 발언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언급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해설자나 캐스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발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그팀 타이틀 매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다음 대전은 컨티넨탈 챔피언십이에요. 존 목슬리 대 위로스프레이의 복귀 페이퍼뷰가 되겠고요. 네. 이제 월즈엔드에서 오카다를 꺾고 106일째 챔피언이고 이번이 3차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목슬리가 이 컨티넨탈 챔피언이 될 때도 오카다를 상대로 승리했잖아. 근데 1차 방어전 무승부로 끝났죠. 2차 방어전은 이겼는데 이거 모두 다 타케시타였어요. 1차, 2차 방어전 모두 타케시타였어. 그러니까 목슬리는 챔피언이 된 경기도 1차 방어전도 2차 방어전도 다 일본인 상대였어.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영국인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미국인 상대로는 경기를 안 하고 있다. 컨티넨탈 챔피언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저번 포비든 도어에서 열렸던 케이지 매치에서 신일본 연합군이 이겼단 말이야. 골든 러버스, 타나시 그리고 오스프레이가 팀을 맺어서 데스라이더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어. 근데 그 포비든 도어가 영국 오투 아레나에서 열렸었거든. 그래서 승리한 신일본 연합군은 모두 퇴장하고 오스프레이 혼자서 막 고향 팬들한테 막 세레모니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데스라이더스가 뒤풀이를 합니다. 뒤풀이를 하면서 오스프레이가 목을 다쳐요. 그래서 전년 포비든 도어 8월부터 부상 공백이 있었어. 근데 우리 IB 스포츠에서 내보냈던 레볼루션에서 컴백하면서 목슬리를 겨냥했잖아. 그래서 자신을 부상시킨 목슬리에 대한 복수,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틀까지 노리는 오스프레이의 복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프레이는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를 4연승, 복귀하고 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패야, 무패. 근데 존 목슬리 역시 12월부터 막 태그팀 매치, 뭐 6인 태그 매치 이런 거 많이 졌지만 12월부터 1대1 경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13연승 중이야. 무려 13연승 중. 그래서 오스프레이도 무패, 목슬리도 무패, 1대1 최강자들 간의 컨티넨탈 챔피언십 둘 중에 한 명은 연승도 끊긴다. 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짝퉁인가 라는 나쁜 말은 노노. 네. 그래서 다음 대진입니다. 이건 싱글 매치가 되겠는데요. 안드라데 엘 이돌로 대 다비 알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재밌는 점이 다비 알린이 승리할 경우에는 AW 월드 챔피언십의 도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 알린 쪽만 넘버 컨텐더십 매치예요. 그래서 안드라데하고 다비 알린은 서로 월드 챔피언이 되고 싶어 했던 잠재적인 도전자였는데 돈칼리스가 MJF에게 돈을 받아요. 돈칼리스가 MJF에게 거금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거금의 돈을 안드라데에게 일부 넘겨요. 그래서 너 MJF가 다비 알린 좀 막아달라는데 너가 좀 다비 알린을 좀 막아서 도전자가 못되게 좀 막아봐 라고 얘기해서 안드라데는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도전자 결정전이 아니야. 안드라데는. 근데 다비 알린은 안드라데를 이기면 도전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케니 오메가하고 MJF가 이번에 경기를 하잖아. 그 경기의 승자가 만약에 다비 알린이 이기면 이렇게 타이틀전 하게 되는 거야. 케니 오메가 MJF의 승자 그리고 다비 알린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다비 알린이 안드레드를 이기면. 그래서 안드레드는 최초의 WWE AW를 한 선수가 최초야.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두 번 한 선수는 안드라데가 최초고, 다비 알린은 모든 팬들이 다비 알린이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언더독 드림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19년도부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AW를 19년도부터 뛰었으니까 지금 7년째잖아. 7년째 AW 선수인데 모두가 월드 챔피언이 되길 바라지만 아직 챔피언이 된 적이 없어. 하지만 다비 알린 이번에 안드라데를 이기면 챔피언 도전자가 될 수가 있다. 다비 무관 아님 TNT 몇 번 땄어요. 태그도 따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TNT 챔피언 된 건 나도 아는데, 예, 그 태그팀 챔피언인 것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월드 챔피언이 된 적 없다고. 월드 챔피언 되는 걸 모두가 원한다고. 네, 월드 챔피언 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또 AW 위men's 태그팀 챔피언십 대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테클라하고 제이미 헤이터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매치업 서사가 다소 짧은데 다이너마이트에서 이제 크리스 스탠랜더를 스트랩 매치로 꺾고 60일째 챔피언, 이제 2달째 챔피언 4차 방어전. 이 날짜는 다 다이너스티 당일이에요. 당일. 왜냐면 내가 중계할 때 멘트를 해야 되니까. 네, 60일째 챔피언 4차 방어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나는 테클라한테 도전했다가 졌어요. 예, 도전했다가 졌는데 그 뒤로 차주에 시스터 오브 더 씬하고 미나하고 이 브롤링 버즈까지 껴서 3대3 태그팀 매치를 했는데 생뚱맞게도 제이미 헤이터가 헤이터레이드로 챔피언을 핀하게 되면서 도전자 자격을 얻게 된 거야. 미나의 복수로 브롤링 버즈가 힘을 실어줬다가 덩달아서 이제 핀포를 따내게 되면서 제이미 헤이터가 도전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이미 헤이터 대 테클라의 경기가 열리게 되죠. 제이미 헤이터도 전 AW 위men's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해 보이고요. 레인메이커하고 비슷한 헤이터레이드라고 하는 레리어트를 피니셔로 쓰고 있습니다. 테클라는 요즘에 좀 스톰프나 스피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스터 오브 더 씬 난입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알렉스 윈저나 미나도 역시 난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다음 경기는 TNT 챔피언십 카지노 건틀렛 매치가 되겠는데요. 카지노 건틀렛 매치. 이 경기가 뭐냐면 이제 카일 플래처가 다리 부상을 당했어요. 카일 플래처가 다리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타이틀을 반납하게 됐어. 그래서 타이틀 공석의 타이틀의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 타이틀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건틀렛 매치로 정할 것이다. 근데 이제 카지노 건틀렛 매치의 룰이 좀 특이합니다. 룰이 좀 특이한데 이제 로얄 럼블처럼 한 명 한 명씩 계속 등장해요. 한 명 한 명씩 등장하는데 경기가 뭐 예를 들어서 9명이 나올 때도 있고 뭐 10명이 나온 적도 있고 14명이 나온 적도 있고 이번 카지노 건틀렛도 참가자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가 그 14명이 됐다고 한들 14명이 모두 등장하기 전에 경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카지노 건틀렛 매치는 로얄 럼블처럼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경기가 아니라 1, 2, 3나 핀폴이 나오는 순간 그 경기가 바로 끝나. 그래서 먼저 나올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1번으로 나온 선수하고 2번으로 나온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3번이 나오기 전에 핀폴을 따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챔피언이야. 그 경기 그냥 바로 끝나. 그 뒤에 선수가 뭐 10명이 있던 뭐 20명이 있던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1번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토마스 치암파가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 마스카라 도라다와 함께 1번 출전권을 두고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토마스 치암파가 고정적으로 1번 출연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럼블하고는 다르게 이 건틀렛 매치 1번으로 나오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토마스 치암파는 이미 한 차례 TNT 챔피언이 되었었고요. 윌로우의 동생 실비라고 TNT 타이틀을 불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NXT 블랙 앤 골드에서는 NXT 벨트를 본인의 여자친구 골디로 불렀어. 애인, 나의 사랑 골디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TNT 챔피언십은 벨트가 은색이잖아. 은색. 그래서 얘를 실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실비. 근데 이제 윌로우가 본인의 딸이죠. 본인의 딸인데 TNT 벨트를 윌로우의 여동생 실비라고 불러요. 토마스 치암파. 그래서 과연 이번에 1번을 차지한 김에 본인의 둘째 딸 실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TMI로 재밌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면 윌로스벨이라고 하잖아요. 윌로스벨이라고 해서 토마스 치암파의 피니셔 DDT가 있는데 이 피니셔가 왜 윌로스벨이냐면은 프로레슬링 업계에서는 피니셔를 꽂아서 경기를 끝내는 장면을 집으로 간다라고 표현해. 업계에서 선수들끼리 Let's go back to home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를 끝내요. 이 마지막 하이스팟을 얘기할 때 마지막 하이스팟 경기를 끝내는 장면을 할 때 집으로 가자 이러고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둘이서 귓속말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윌로스벨 딸이 초인종을 누른다 라고 해서 토마스 치암파가 본인의 피니셔를 윌로스벨로 부른다. 근데 그 윌로우의 여동생이 실비다. 실비는 TNT 챔피언이다. 실비 김치도 아니고 꼭 그들이 누군가 할 줄 알았어 내가. 네, 아무튼 다음 대진 태그팀 매치입니다. 태그팀 매치 영벅스 대 카즈치카 그리고 코노스케 간의 조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영벅스와 돈칼리스 패밀리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영벅스는 이제 레볼루션 이후에 다시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본인의 절친 잭 페리가 공격을 받자 그 잭 페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서게 되면서 이 잭 페리를 구해주고 영벅스가 타케시타를 좁혀요. 타케시타를 좁히니까 오카다가 도와주러 나옵니다. 그래서 오카다가 도와주러 나와서 도와주고 나서는 또 지들끼리 또 싸워. 일본인 둘이서 카즈치카랑 코노스케랑 막 둘이서 막 좁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칼리스가 막 나서서 말리면서 너희 그만 싸우고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영벅스를 상대로 경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타케시타가 난 오카다랑 힘 합치기 싫어요. 대신 오카다의 인터내셔널 벨트 도전권을 주면은 할래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승리할 경우에 타케시타는 오카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카다는 얻는 게 없잖아. 오카다는 이기면 오히려 타케시타를 맞이해야 되니까 손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 경기를 왜 하나 싶어요. 예, 빌드업이 살짝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사실 이 오카다는 일본으로 넘어올 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이 영벅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영벅스가 AW로 오게끔 꼬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각본 내에서의 활동도 3인으로 영벅스하고 오카다하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돌아다녔잖아.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옛날 친구들을 상대로 하게 되는 오카다의 그 사이콜로지 경기 안에서 옛 친구를 맞이하는 그 사이콜로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재밌게
그걸 또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일부러 지겠네. 그니까 오카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길 이유가 없지 않아? 이걸 이기게 되면 타케시타가 자신한테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소 조금 의아한 부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부킹이 이상하면 그냥 토니칸이 보고 싶은 경기인데 명분이 없어서 그랬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렇구나. 오카다 배신할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하다. 오카다가 배신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대신인데 오카다가 영버스 쪽으로 붙을 것이다. 그러면은 오카다는 턴페이스 해야 되는데 오카다가 턴페이스를 할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시합 중에 오카다 타이틀 벨트 가지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냥 2대1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오카다가 벨트를 갖고 짤 거다. 그래서 타케시타 혼자서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 또 타케시타랑 대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어떻게 이기든 지든 타케시타랑 대립을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러면? 네, 재밌겠네요. 신일본 때부터 둘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왼수 사이가 지금 와서 터진 겁니다. 네, 타케시타하고 오카다.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고, 카이 플래처를 두고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터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인 더비가 굉장히 명승부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도 기대가 돼요. 이제 이어서 싱글매치 제리코하고 리코시의 대진. 제리코가 양단체의 러브콜을 모두 받았으나 AW를 선택,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했는데 제리코가 리코시가 등장하면서 늙었는데 그냥 은퇴 라고 해가지고 제리코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홧김에 하면서 이 계약서 옵션에 복귀전 상대 지명 조건이 있어서 너 내 다이너스티 내 복귀전 상대로 리코시 너랑 경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You just made a list 라고 유행어까지 You just made a list 리스트 캐릭터에 부활까지 했어요. 부활. 그래서 전년도 4월 6일 밴디도에게 링 오브 오너 월드 챔피언십을 잃었던 경기 후에 복귀전이 되면서 진짜 딱 1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되는 크리스 제코의 복귀전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날 메인 이벤트, 다이너스티의 메인 이벤트가 되겠죠. AW 월드 챔피언십 데빌 MJF 대 갓 케니 오메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갓 오메가. 그래서 월드엔드에서 이제 4웨이 매치로 승리하고 나서 106일째 롱런 챔피언 MJF의 7차 방어전이에요. 7차 방어전. 23년도 퀄리전에서는 심지어 MJF가 이미 케니 오메가를 상대로 한 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역시. 그래서 MJF와 케니 오메가 간의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 매치 굉장히 기대가 되는 메인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케니는 이미 자신을 꺾었던 수월브를 상대로 자신의 부사장직을 걸고 도전자 결정전을 다시 했는데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도전자가 됐어요. 굉장한 리스크를 걸었던 건데 인간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도전자가 되어서 MJF하고 갈등을 겪던 중에 MJF는 케니의 개시름을 두고서 너 100% 아니잖아, 너 은퇴할 수도 있잖아, 너 커리어 별로 안 남았잖아 라고 도발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 링 닥터가 케니의 몸 상태는 최고임을 밝히면서 다이너마이트에서 말싸움에 이어 몸싸움에서 심지어 케니가 몸싸움을 승리했어요. V 트리거를 먹이게 되면서 본인의 유행어까지 하게 되면서 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 핵심 갈등은 뭐냐면, 이제 MJF는 옛날에 메인 스토리로 자신의 데빌 캐릭터를 밀었었잖아. 악마 가면, 데빌 가면을 밀었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 AW의 악마 그 자체야. 경기도 물론 잘하지만 계속해서 치사하고 잔악하고 부당하게 챔피언 배틀을 이어가고 있는 이 악행을 이를 멈추고 싶은 AW의 창조주인 케니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케니 오메가. 그래서 청소부, 클리너, 베스트 바운 머신, AW의 창조주 케니 오메가가 뭐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높여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팬들의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팬들이 자신을 프로레슬링의 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 자신을 신으로서 자처할 정도로 나를 높여 부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너 MJF 너가 악마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원 윙드 엔젤 천사 프로레슬링의 신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서 너를 한번 막아보겠어. 이게 핵심 중심 대립이에요. 그래서 악마와 신의 대결, 프로레슬링의 악마 MJF, 프로레슬링의 신 케니 오메가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 둘 간의 마이크 워크에서 한번 언급이 된 게, 이 케니 오메가가 개시렴으로 투병을 하는 동안 MJF는 투타임 AW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케니 오메가의 커리어를 역전했다 라고 발언했고, 케니 오메가도 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타임 챔피언 케니 오메가가 과연 이번에 이겨서 MJF의 투타임 AW 챔피언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케니 오메가 경기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해. 라스칼즈도 트리오나 태그팀 벨트 도전하길. TNA부터 좋아하던 팀이라 더 애착 가는 팀. 네,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라스칼즈 진짜 좋아해서 태그팀이나 트리오에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스토리 라인에서는 살짝 준 잡어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또 돈칼리스 패밀리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좀 트리오 벨트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에 또 위대한 태그팀이잖아. TNA 태그팀 챔피언, 그리고 NXT 투타임 태그팀 챔피언, 더스티 로즈 클래식 우승, 뭐 너무 위대한 태그팀이기 때문에 AW에서 태그팀이든 트리오가 됐든 뭐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AW 다이너스티 프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26년도 4월 13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IB스포츠 생방송 다이너스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미 티켓도 많이 팔렸어요. 네, 8,000관 중에 이상 함께 할 것 같으니까요. 다 같이 재밌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